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온 이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 관계 부사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첫날에 배웠던 게 관계 대명사를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 부사를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국어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관계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관계사는 종류가 관계 대명사가 있었고 관계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관계 대명사는 다시 말하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했던 역할을 얘가 관계 대명사가 잡았고요. 자, 그리고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대였던 것을 우리가 관계 부사로 바꿨었는데요. 단 조건이 앞에 선행사가 장소나 아니면 시간이나 또는 이유, 방법 이 네 가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종류가 총 네 가지였고요. 시간일 때는 when, 장소일 때는 where, 그리고 이유일 때는 why, 그리고 방법일 때는 how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그 대명사가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따라서 달랐고,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었었는데요. 우리 who 있었고요. which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whose, 그리고 만능이었던 th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at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볼 건데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which, who, whose, that, what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냐, 뒤에가 주어 자리, 목적어, 소유격 자리 뭐가 빠졌냐에 따라 다른데요. 자, 오늘은 관계 대명사에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게 관계대명사 생략 경우예요.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목적격 자리에 들어가는 관대는 다 생략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I read the book. 이거랑요.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고 I read the book. I really like it. 해보자. I really like it. I read a book. I really like it. 여기서 지금 the book이라는 선행사와 이 it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겹치기 때문에 접속사 which 또는 that을 넣고요. 그리고 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제 선생님이 길게 안 합니다. 그래서 I read the book which I really like.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체를 해석해 보면 나는 읽었다. 뭐를 읽었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앞에 나온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었어. 그쵸? 앞에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관계대명사 which, that은 목적어 자리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는 안 써도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정리를 해보면 I read a book I really like. 이렇게 해도 문장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키도키. 자, 그래서 일단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서 뭐 있었죠? which 있었고요. 또는 that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일 때는 우리 who도 가능하지만 whom도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목적격일 경우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생략하는 경우는 이제 주격 관대도 생략이 가능한데요. 단 주격 관대 뒤에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나 자, 또는 과거 분사가 올 경우 어떻게 생략하냐면 얘랑 얘까지만 생략해요. 자, 그냥 주격 관계만 빼는 게 아니라 주격 관계 플러스 비동사까지 생략하는 거예요. 자, 현재 분사는 우리 동사에 ing 붙인 꼴이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pp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주격 관계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나 현재 분사 ing가 와야 생략 가능한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예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man is my teacher. 해보자. The man is my teacher. 자, 그는 입고 있다. 쓰고 있다. 안경을 할게요. eyeglasses 이렇게. The man is my teacher. He is wearing eyeglasses. 자, 지금 여기 보시면 the man이라는 사람이랑 이 he라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관계대명사로 합쳐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얘가 선행사가 사람이고 자, 그리고 he,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빠지게 되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붙여야 됩니다. 얘들아,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선행사 뒤에 붙여야 돼서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The man who is wearing glasses 그 다음에 동사 is my teacher이에요. 그쵸? 자, 지금 여기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안경을 쓰고 있는 그 남자는 우리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 대명사에 그리고 is라는 비동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 두 개를 없앨 수가 있어서 다시 또 더 정리를 하면 The man wearing glasses is my teacher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번 목적격 관대일 때 그쵸? 목적격 관대일 때고요. 두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플러스 비동사에 그리고 뒤에가 조건이 pp가 오거나 아니면 내 ing가 와서 그쵸? 주격 관계랑 비동사랑 한 세트로 생략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또 주의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앞에 보시면 동사에 대한 여기 보시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빠진 경우에 목적격 관계 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자리가 오거든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왔을 때, 자, 그때 우리는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that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이곳이 병원이다 하면은, This is the place, the hospital. 자,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I was born. 자, in it. 그 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이 병원 안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in 전치사를 써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the hospital it
선행사고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which나 또는 that을 써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번에 배웠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this is the hospital which 또는 that I was born in. 이렇게 했었는데 자,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만 이 전치사가 끝에 있는 게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를 앞으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당겨올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This is the hospital in which 또는 that I was born까지 되는 건 이해하시죠?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얘를 앞으로 당겼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치사 뒤에는요. 대시 불가능합니다. 자,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는 that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여기 정리를 해볼게. 전치사 뒤에는 that이 올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자, 이거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는 지금 사람이 아닌 선행사라서 in which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해볼게. She is the girl. 그녀가 바로 소녀야. 자, 내가 그녀를 찾고 있었어. I was looking for her.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the girl이라는 선행사가 이 her를 가리키고 있는, her이라는 대명사가 이 the girl을 가리키고 있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연결하려고 보니, 자, 이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서 우리가 who 또는 whom을 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거기다가 만능으로 that까지 쓸 수 있었던 거는 알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She is the girl whom that I was looking for.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앞에가 선행사라서 사람이라서 who 또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whom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that 만능까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for의 위치가 끝에 달랑거려 있는 게 달려 있는 게 조금 껄끄러워서 앞으로 당기고 싶어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그럼 이제 for이 되게 된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아까 for 전치사 다음에 that이 안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that은 탈락이에요. 맞죠?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 뒤에는 that이 안 된다 했으니까 for를 앞으로 오는 순간 이 that은 올 수가 없어요. 자, 게다가 지금 이 for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돼서 who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꼭 뭐만 올 수 있냐면 for whom I was looking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that도 불가능이고요. 전치사 플러스 who도 불가능.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전치사 뒤에 that이나 또는 who 불가능.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치사를 뒤에 놔둘 경우에는 which, that, who, whom, that 가능해요. 단,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고 올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제약이 있는 거예요. that은 안 되고 그리고 who도 안 된다. 오키도키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에 오늘은 조금 관계부사는 설명을 좀 안 하고요. 오늘은 이 관계대명사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어떻게 하는? 수식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즉 한정시킨다고 해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잠시만요. 지우고
네, 멋있죠? 이들 딱 선이 예쁘게 나뉩니다. 여기 보세요. 쭉.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정시킨다고 해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추가로 배울 게 뭐냐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용어에서 벌써 이미 설명이 다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이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 who, that 다 쓰면 돼요. 그쵸? 상황에 맞게. 자,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앞에 컴마가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요? 컴마가 있어야 돼요.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면 우리는 이것을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얘 해석하는 해석 방법인데요. 우리가 한정적 용법에서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 여기도 보시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해석이 좀 달라져요. 컴마 뒤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컴마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그 사람은 만약에 사물이면 그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목적격 자리면 그것을 또는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선생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에서는요, 우리가 who랑 which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죠? 만능으로 that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적 용법은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at은 계속적 용법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오키도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었죠? 관계대명사는? 그쵸? 일단은 목적격 관대는 생략 가능했고요. 그리고 주격 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이렇게 뭉탱이로 뺄 수가 있었어요. 생략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 계속적 용법에 사용된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할 수가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잠시만요. 조금 한 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 자, 마지막 한 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한정적 용법은 앞에 선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행사가 딱 뭐였었냐면 명사였습니다. 그쵸? 선행사가 명사였어요. 그런데 자, 이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가요. 명사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또는 그 앞에 나오는 주절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앞에 나오는 목적어절이나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적 용법은 딱 그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명사 하나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도키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밑으로 예문을 갑니다. I have a son. Who is a doctor. 이거랑
I have a son who is a doctor이랑.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딱 생긴 것만 봐도 지금 여기 얘는 관계대명사고 근데 얘는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얘는 계속적 용법인 거를 아실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인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뻔해요. 그래서 나는 의사인 한 아들이 있다고요. 자, 두 번째는 봐봐. 계속적 용법은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은 의사야 이거세요. 자, 별로 딱 들었을 때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I have a son who is a doctor. 나는 의사인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자, 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있는 걸까요? 몰라요. 그쵸? 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아니면 딸도 하나 있는데 딸은 설명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아들 하나가 의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을 보시면 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뭐예요? 의사인 거잖아. 그럼 얘는 딱 아들이 몇 명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은근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좀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만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었고요. 자, 그리고 컴마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으로 그리고 뭐뭐는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게다가 컴마 뒤에는 대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속적 용법에서는 절대 대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